확인해 보면 1-1번 가와 나의 제시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글자 수는 300자라서 작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는 비교하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봤죠. 그래서 비교하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 두 가지 둘 다 써야 되는지 혹은 차이점만 써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배제한 채로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를 확인해 보시고 차이점이 뭔지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를 한번 보시면 문단이 벌써 네 문단이고 그죠? 나도 굉장히 제시문이 길어요. 답은 간단한데 내용은 길고 과연 이것저것 다 빼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무엇을 써야 할지 그 고민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논제에서 기후위기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2014년 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설정, 더욱 깨끗한 에너지 연구, 그 다음에 에코 스마트 도시계획, 수소 불화탄소 사용의 단계적 축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여 국제적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의 대응 방법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이제 기후 위기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미국과 중국이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국제적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간략하게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쓰고 있죠.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뭐 염수농업, 탄소포집과 같은 재사용,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자기부상열차. 너무 많은데 결국 이거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니까 그죠? 예니까 우선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예시가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공학이라 불리는 기술 중 역배출 기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공기 중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중요한 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이란 말이 나오고 동물의 사육 없이 배양육을 생산하는 기술만으로도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96%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을 45% 절감하며 토지 사용의 99% 많다. 하여튼 다 절약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두 국가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한도에 대한 정책 수립, 벌채 감축, 산업 효율성 향상, 열 병합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내용 중에 역배출 기술, 말도 어려워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배양육 생산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예시로 나와 있고 뒷부분에 여기서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한도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과연 우리가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하위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여기까지는 기술에 대한 얘기 그죠? 새로운 기술 개발 1 2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기술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새로운 기술 개발과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 이 부분을 따로따로 봐주셔서 우리가 이제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에서 이미 설명된 건데 추가적으로 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 안정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효율이 안 좋다는 거죠. 재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으로 의한 극복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 개발이 효율을
별로 안 좋아라고 얘기 비판이 나오면 그것조차도 더 나은 기술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입장이죠.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솔라루프와 파워월 등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을 결합하는 솔라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한 문제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300자 쓰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이런 정책만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위 내용으로 이거 여기까지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 쓰기는, 그죠? 여기까지 쓰기는 너무 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우리가 빼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제시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략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포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와 약간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기후위기 이미 악화되고 있는 거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하고 있는 경제 성장, 이걸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큼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세계 기후변화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지원하고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집단 지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 다 헤쳐왔듯이 앞으로도 다 해결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낙관론적인 그런, 특히나 이런 것들을 기술 낙관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글의 논리 순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그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특히 온실가스 부분에서 뭔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은 기술 개발과, 그죠? 기술 개발의 구체적 사례로는 요 1, 2번 두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두 가지 큰 틀을 우리 우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위기도 완화하고, 그리고 경제발전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술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죠. 경제 성장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 기술 개발이 결국에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둘 다 우리가 포괄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인데 과연 나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봅시다. 나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단은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이 있어요. 세 개의 중심 내용이 있겠죠. 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 위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자,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발생한 사이클론 안판부터 미국의 걷잡을 수 없는 거세 산불까지 극심한 기후재앙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는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협정의 1.5도씨 목표, 그쵸, 이런 게 있대요. 예, 초과하기 직전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 그냥 기후위기의 심각성이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최근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탄소 불평등, 갑자기 탄소 불평등 얘기가 출현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1990년에 비해 2015년 연간 탄소 배출량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60% 증가했는데, 자, 이 기간 동안 누적 배출량은 2배 증가했고, 향후 배출량은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서 탄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도씨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정도만 써야 돼 라고 이제 마지노선을 둔 것이 이제 2030년 되면은 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결국에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글로벌 위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 원인이 탄소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불평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시만 해놓고 두 번째 문단부터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왔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 예산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에 허비되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소 불평등을 이렇듯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 해도 부유층이 사용하는 탄소 배출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 예산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층이 쓰는 탄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탄소 예산을 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이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그죠? 이미 뭐 탄소를 배출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죠?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숨만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겨우 이산화탄소 조금 내뱉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고갈된 탄소 예산과 기후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구를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원인은 여기 지금 도표를 미리 설명하면 안 되는데, 탄소 불평등 연구 결과가 최상위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최상위가 불과 이제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 이 부분이 이제 기후위기의 대응 방법이죠. 여기서 표시를 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자, 탄소 불평등 해소에 실패한다면 이는 통제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에게 좀 아끼자, 환경 보호하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우선 주요, 그죠? 원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억제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형 SUV 차량,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개인 전용기, 그죠? 이걸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부유층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급 탄소세를 부과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해주고 공공정책 해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고민해 봅시다. 이 정도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학생들이 없어요. 읽으면 저절로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들이고, 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이에요.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 그죠? 기술 발전,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런 얘기가 크게 두 가지 축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 두 번째에서는 탄소 불평등, 이거 너무 심각하다. 마치 우리 모두가, 그죠? 여기에 책임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그죠? 책임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후 위기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차이점으로 비교를 해주면서 그냥 이 문장으로 줄줄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입장이 어떠한 입장인지 문장이 아니라 절이나 혹은 단어로, 그러니까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또 능력이에요. 이게 또 변별력의 관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과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제시문가는 기후 대응의 대응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나는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이고, 나에서는 그게 아니죠. 분배죠. 그죠? 분배. 불평등한 분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가는 성장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나는 분배 불평등, 그죠? 분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 답안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답안 한번 볼게요. 답안 보시면은
제시문 가와 나는 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는 기후위기를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며, 낙관이란 말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제시문은 없는 단어긴 하지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기술 개발 우리가 1번이었고 기업 지원 그 정책이죠. 정책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제시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가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쭉 그냥 쓰고 있는데,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성장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죠? 접근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논지에서 했던 말을 그냥 다시 한번 풀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성장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가와 그 다음에 나는 분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쓰면 좀 더 그죠? 좋은 답안이, 좋은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볼게요. 자, 그에 비해 나는 환경위기 주범으로 탄소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제 이 단어가 나와줘야 되고, 탄소 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탄소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환경위기가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공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그죠? 그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미래세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탄소 불평등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소 불평등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부유층만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탄소 불평등 좀 더 설명을 잘해 주려면은 부유층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 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자 수가 부족해서 여기 뒤에 사족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결국 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그다음에 나는 현재 기후위기 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계란 말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예, 분배 불평등, 분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긍정적으로 쓰는 게 좋죠. 예. 그죠? 접근하고 있다. 각각 제시문 가나 나나 각각 이제 균형적으로 각각의 의미가 있는 제시문인데, 마치 이건 성장이 됐고 이건 성장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나의 제시문이 가에 종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문장에서 이렇게 가나를 설명할 때 먼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사족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제시된 내용이라 언급된 내용이라 사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쓰면서 분량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짧은 답안이지만은 많은 팁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답안을 설명하면서, 물론 제시문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가볍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